마블은 새로운 얼티밋 유니버스에서 얼티밋 울버린의 기원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두 개의 이야기를 하나로 엮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울버린 넘버 1의 프롤로그 역할을 하는 짧은 얼티밋 울버린의 기원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울버린으로 시작하여 얼티밋 유니버스의 1년차 이야기가 전개되는 주요 서사입니다. 얼티밋 울버린의 기원의 흥미로운 점은 마블이 기존 마블 유니버스의 여러 요소를 차용해 얼티밋 유니버스에 통합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캐릭터 간의 대화가 거의 없고 메모 형태로 간략히 제시됩니다. 유라시아 공화국의 과학기술국장인 닥터 알라 프리치의 비공개 기록에 따르면 이 임무는 메이커 베이클 자신이 직접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유라시아 공화국은 돌연변이의 중앙 허브 역할을 맡게 되었지만 그 주요 목적은 통제였습니다. 닥터 프리치는 돌연변이 문제를 돌연변이 스스로 해결하리라 예상했지만 메이커는 유라시아 공화국이 돌연변이를 어떻게 다룰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피난처를 제공하거나 감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전적으로 비슷하다는 이유로 돌연변이를 형제자매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들의 고유한 능력은 유용했기 때문입니다. 메이커의 감시 아래에서 영토간 평화가 유지되었지만 유라시아 공화국의 지도자들은 침입, 반란, 그리고 반발의 가능성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다이렉토레이스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비밀 작전은 문서 기록이 없는 유령 같은 조직으로 12명 미만의 사람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관료적 유령이었다고 닥터 프리치는 말합니다. 과학기술국장으로서 그녀는 상사들에게는 귀중한 자산이었으며 피실험자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마블 코믹스에서 등장하는 웨폰 플러스, 웨펀스 플러스, 웨폰 X, 웨폰 S 익숙하실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깊이 다루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웨폴러스와 웨폰 X를 논의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웨폰 X가 울버린을 탄생시킨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는 점은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웨폰 X는 웨폰 플러스라는 더 큰 프로그램의 여러 프로젝트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부가 이러한 프로그램의 존재나 초임 병사, 슈퍼솔저들을 만든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 작업들은 극도로 은밀하게 진행되었고 공식적으로는 동무부 디파트먼트 오브 애그리컬처 의 관리 하에 운영되었습니다. 정부감시위원회에는 농무부가 단순히 캐나다와 협력하여 정당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자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평범한 정부 업무처럼 보였기 때문에 누구도 깊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울버린, 프랭크 심슨, 프랑크 심슨 같은 존재들을 창조하고 에마 프로스트의 DNA로부터 제작된 판토맥스의 같은 존재들까지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마블이 이러한 개념을 얼티밋 유니버스에 통합하고 이를 유라시아 버전의 웨폰 플러스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비록 배경은 다르지만 핵심 아이디어는 동일합니다. 유라시아라는 명칭과 메이클의 역할에 익숙하지 않다면 얼티밋 유니버스의 1년차 이야기가 모든 배경 정보를 제공하며 이러한 공백을 메워줍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에서 이어가자면 닥터 프리치는 힘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낳는다고 언급합니다. 인간과 돌연변이의 연합군이 일어나 유라시아의 군대와 반복적으로 전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들은 유라시아 공화국이나 메이커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물은 그들이 에테폰 스페시맨, 데이라 부르던 새로운 존재였습니다. 현재 마블이 얼티밋 엑스맨즈와 함께 나아가는 방향은 이 흥미로운 서사와 연결됩니다. 얼티밋 엑스맨은 피치 모모코, 독특한 글과 예술 스타일 덕분에 특별한 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얼티밋 엑스맨은 얼티밋 유니버스의 나머지 부분과 약간 분리된 느낌을 주며 마치 독립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더 큰 서사와 연결되지만 그 분리감 때문에 얼티밋 엑스맨이 약간 소외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피치 모모코의 작품을 매우 존경하지만 마블이 결국 그녀를 다른 창작자로 교체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그녀의 강점은 독립된 이야기의 빛을 발하는데 이를 잘 보여준 작품이 바로 디몬데이스로 그 자체로 훌륭한 독립 서사를 선보였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작품이 다루지 않는 부분. 즉, 이번 얼티밋 유니버스 버전에서 돌연변이 전체의 광범위한 환경입니다. 지금까지 돌연변이들 사이의 역학관계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정보에 따르면 콜로서스 코러스, 오메가 레드 오메가 본명 아르카디, 로소비치, 그리고 매직, 마깃, 콜로스의 여동생 일리아나, 라스푸틴의 같은 캐릭터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럽과 아시아의 결합된 영토를 통치하며 이 설정 속에서 울버린과 엑스맨으로 보이는 이들은 자유를 위해 싸우고 메이컬과 콜로서스 세력과 충돌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블 메인 유니버스의 데이스 오브 퓨처 파스트사에서 본 요소들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스 오브 퓨처 파스트에서는 키티 프라이드, 의식이 과거로 보내져 비극적인 사건을 막으려 했던 것과 달리 이번 이야기에서는 센티넬, 같은 억압적 세력의 지배를 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돌연변이와 인간의 남은 인구는 센티넬의 위협을 무너뜨리기 위해 연합하게 됩니다. 이는 돌연변이 관리를 목적으로 한 경찰 조직인 자비의 보안 집행대, 세이비엘 세큐리티 엔포서스의 창설로 이어졌으며 이 조직에는 비숍과 그의 여동생 샬데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도 인간과 돌연변이가 협력해 강력한 세력에 맞서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비슷하게 묘사됩니다. 특히 울버린의 역할이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로건 샤롬 상황에 끌어들이는 것은 결코 가볍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오메가 레벨의 강력한 텔레파스가 그의 의지를 억누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텔레파스는 찰스 자비의 찰레스 에빌일 가능성이 있지만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머리 백인 남성이라는 점에서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이며 자비에나 이 유니버스에서의 캐산드라 노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울버린이 세뇌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캐릭터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얼티밋 유니버스에서는 웨폰 X나 울버린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윈터 솔저로 설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야기는 얼티밋 유니버스 1년차로 전환되며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모든 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닉 퓨리아이의 관점에서 진행되는데 이는 그의 존재가 새로운 얼티밋 유니버스에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놀랍고 흥미로운 첫 장면은 한 가족의 바비큐 모임에서 시작됩니다. 닉 퓨리는 한 남자를 소개하며 말합니다. 이 남자는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그는 남자의 겉보기 완벽한 삶에 대해 설명하며 그가 훌륭한 남편, 헌신적인 아버지, 타이어를 바꿔주고 눈을 치우며 고양이를 구조하고 무료 급식소와 이웃과 친구들이 작성한 그의 인품을 보증하는 선서, 진술서조차 퓨리는 무시하며 전부 무시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화요일 술에 취한 후 그는 어떤 사람에게 이 얼티밋 사람들이 말하는 게 혹시 맞는 것 같지 않나요? 라고 말했다고 지적합니다. 이 발언 하나로 그는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의 이유와 사용된 방법은 얼티밋 유니버스의 한 대로이 아노멀리 노이처리세션 다이렉토렛라는 조직과 연결됩니다. 마블 코믹스에 익숙한 독자들은 메인 마블 유니버스의 핸들 죽은 멤버를 부활시킬 수 있는 신비한 닌자 조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통 한가 목표물을 노릴 때는 한 명의 암살자를 보내거나 위협 수준에 따라 400명의 닌자 군대를 보냅니다. 슈퍼히어로 커뮤니티와 고위 정부 관계자를 제외하고 핸은 비밀스럽게 작동합니다. 얼티밋 유니버스에서 한든 SHI1RT17 언어팜태로 왜곡된 SH번. 이는 그들이 던지는 질문, 태도, 심지어 온라인 게시물에 따라 위험 인물로 간주된 사람들입니다. 이 조직은 헤이트레이드의 프로젝트 인사이처럼 누군가가 위협이 될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닉 퓨리는 이 작전을 감독하며 팀에게 목표물에 대한 인크리미네이팅 에비던스, 범죄 증거를 모으라고 지시합니다. 우리는 위협을 제거합니다. 라고 그는 설명하며 필요하다면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말이죠. 탄 요원들은 이제 키트 킹케이지의 사무실로 몰려가
테러리스트와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수색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의 옷, 홀로그래픽 메시지, 스타크 테크 촉매 컨테이너, 스탈칵 테크 채터리스트 컨테이너까지 샅샅이 뒤지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은 계속되며 닉 퓨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는 음울하게 말합니다. 오늘은 관객이 있습니다. 닉 퓨리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해야 하죠. 자신을 소개하며 그는 선언합니다. 나는 한대 국장 닉 퓨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의 한계를 설명하며 자신의 일이 기록을 남길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누군가가 너무 일찍 발견할 가능성을 감수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보장이 될 수 없죠. 정신감흥 신문 파시키 낀 데로게시네는 한둘련 매뉴얼 4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뉴얼은 내가 썼습니다. 내가 실패한다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을 훑는 건 쉬울 겁니다. 내가 성공한다면, 글쎄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라면 나를 드물게 불리한 입장에 두었겠군요. 당신은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을 테니까요. 퓨리는 자신의 손목시계에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활성화하고 일루미네티와의 만남을 준비합니다. 이는 이전 논의에 일부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메인 마블 유니버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드 리처츠를 판타스틱 4의 슈퍼히어로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얼티밋 유니버스에서 메이커는 영웅으로 시작했다가 변질된 리드 리처즈의 대체 버전입니다. 그의 변신은 브리안 마이클 벤디스가 집필한 얼티미스터리 트릴로지, 얼티밋 미스터리 트릴로지, 메이커의 몰락은 스톰에게 거절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변해버린 인물 때문에 그의 마음을 떠나게 되었고, 그의 독선적 행동과 그녀에 대한 행위들은 그의 몰락을 더욱 고착화시켰습니다. 결국 그는 더 어둡고 조작적인 성격으로 변하여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이 리드 리처즈는 원래 얼티밋 유니버스에서 유래되었으며, 이 유니버스는 2015년 시크릿 워즈 이전의 침공 사건 중에 파괴되었습니다. 파괴 이후 메이커는 자신의 유니버스와 유사한 세상을 찾기 위해 멀티버스를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지구 6166 알토믹 팩트 성립쯤을 발견하고 그 과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이 되지 않은 것과 같은 사건들을 설명하며, 이는 얼티밋 스파이더맨 코믹스의 전개를 설명합니다. 메이커는 또한 막대한 인물들이 비밀리에 활동하는 거대한 평의회인 일루미나티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숨겨진 손 사이든 핸드를 통해 세계를 분할하고 각 지역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니버스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왜 관계, 첩보, 미디어 조작과 같은 은밀한 전술로 진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방식이 바로 그들의 작전 방식이었습니다. 메이커는 겉으로는 패배한 것으로 보였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시티사이트4 불리는 거대한 도만에 감금되었습니다. 이 코믹스는 메이커의 감금 1년 후부터 시작되며 그의 복귀가 앞으로 몇 년 안에 얼티밋 코믹스에서 중요한 사건의 중심이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닉 퓨리는 독자에게 말을 걸며 말합니다. 질문이 많겠죠. 첫 번째 질문은 메이커가 왜 그랬을까? 일 겁니다. 첫째, 방금 그 이유를 설명했죠. 그리고 둘째, 그들도 완전히는 몰라요. 메이커는 자신의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일루미나티 각 구성원들에게 퍼즐의 일부만을 제공했고 전체 그림을 결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지식을 결합해 메이커를 전복하거나 그의 부재 중에 통제권을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퓨리는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1944년부터 내 뇌 속에 총알이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고 말하곤 했지만 내 양심은 그렇지 못했죠. 1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메이커에게 직접 보고했지만 지금은 평의회, 카운슬에 보고합니다. 그는 이어서 평의회의 몇몇 멤버들을 묘사하며 주목할 만한 몇 인물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이 유니버스에서의 캡틴 브리타인, 헨리 두이라는 프랑스인으로 북미와 영국의 대부분을 지배합니다. 영국은 아발론 왕국 킹덤 오브 에버런 레이로 불립니다.
두이는 그의 거대한 영토에도 불구하고 오만하고 냉혹한 지도자로 묘사됩니다. 또 다른 인물은 서스팟, 선스퍼테이로 알려진 로베르토 다 코스타, 로벌토 다 코스타입니다. 이 버전에서 그는 팬들이 알고 있는 영웅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대신 그의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있으며 자이브 시스템으로 연결된 상태입니다. 이 시스템은 그의 아버지가 로베르토의 힘을 빼앗아 자신의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로베르토는 아버지의 자기 보존을 위한 말단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뒤틀리고 독소적인 관계입니다. 앞서 언급된 라스푸틴 가문은 유러시아를 철권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파이어는 아시아 지역을 통제하며 라와 코누커노 와칸다를 제외한 아프리카 전체를 감독합니다. 이 역학 관계는 얼티밋 블랙팬서, 얼티밋 블랙판텐틀 2의 첫 번째 권에서 탐구되었습니다. 얼티밋 유니버스에는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로 묘사되는 인크레디블 헐크도 등장하며 그의 상징적 유산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닉 퓨리는 평이회, 즉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들이 그 권력을 오래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퓨리는 이미 그들을 무너뜨리고 통제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평이회를 대하는 동안 그는 과거 자신의 행동과 메이커와의 중요한 만남을 회상합니다. 그 만남에서 메이커는 퓨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이 플래시백은 얼티메스의 코믹스의 사건들과 연결되며 그곳에서 얼티밋 팀이 헐크와 대면하고 토니 스타크가 사망한 것으로 보였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퓨리는 메이커에게 직접 질문합니다. 토니 스타크가 정말 죽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는 만약 스타크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의 독보적인 기술 접근성과 닥터둠 덕돌두움만과의 협력 가능성으로 인해 얼마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퓨리는 이러한 동맹이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당신은 절대적인 권위와 통제를 이야기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토니 스타크는 당신이 그를 파괴했다고 생각했을 때 탈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타크만이 유일한 위협은 아닙니다. 퓨리는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이 점점 커져가는 저항의 신호임을 언급합니다. 일주일 전 데미지 컨트롤 시설이 불타폐허가 되었는데 이는 불타오르는 비행 인간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오리지널 휴먼 토치, 하만 톨체인 짐 하몬드였습니다. 그는 마블 코믹스에서 승톰 조니 스톰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유사한 능력을 진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리고 어제 와칸다 전쟁에 사용될 무기 수송품이 폭발하는 화살들로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우키의 작품이었습니다. 메인 마블 유니버스에서 어벤져스가 고도로 공개적인 슈퍼히어로 팀으로 활동했던 것과는 달리 얼티마이스는 게릴라 전술로 전환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 속에서 공격을 감행하고 누구도 대응할 새 없이 사라집니다. 그들의 행동이 발견되었을 즈음에는 이미 오래전에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착하기 어려운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닉 퓨리는 상황을 숙고하며 약간의 낙관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것 속에도 좋은 소식이 있다며 우리가 정보 전쟁에서 확실히 이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는 프레이밍이 거의 전면적으로 성공했음을 설명하며 클래식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민족주의자, 거짓 신들, 미래에서 온 급진주의자들, 그리고 버릇없는 네오 베이비 백만장자들 같은 전형적인 유형들을 나열합니다. 이야기들은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퓨리는 수십 년간 이어진 세뇌 노력에 주목하며 이를 의지 약화 우유 급식 프로그램, 밀위크닝 프리스코, 밀키니티브 같은 정책과 연결합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이 대중을 암시 제한에 매우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합니다. 문화적 영향력도 강화되어 영화, TV쇼, 음악, 팟캐스트, 비디오 게임, 심지어 만화책까지 모든 미디어 채널을 통해 현상 유지를 감화하는 메시지가 퍼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는 특히 흥미로워집니다. 이 유니버스의 일반 사람들에게는 삶이 극도로 어렵고 위험합니다. 슈퍼히어로들의 행동으로 인한 부수적 피해의 지속적인 위협은 원래 얼티밋 유니버스의 동력학을 반영하며 그곳에서는 파괴와 생명 손실이 만연했습니다. 예를 들어 울티메이터 프로에서 매그니토
가라가 토르의 망치를 휘둘러 지구의 교육을 뒤집고 대홍수를 일으킨 사건은 이러한 혼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누군가를 탓할 대상을 찾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데 매우 서투릅니다. 대신 책임을 부정하고 다른 곳에서 희생양을 찾으려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과 명확한 적이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은 얼티밋 팀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스스로 설득하며 그들의 행동이 불필요한 파괴를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퓨리는 이 모든 조작이 단순히 사람들이 세계의 혼란에 대해 자신을 탓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일루미나티가 이를 훨씬 더 광범위하게 조정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명백히 상부에서 시작된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입니다. 대중매체 조작은 물론 학교 우유 프로그램에 첨가된 물질과 같은 화학적 간섭을 통해 인구는 체계적으로 약화되고 더 수능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였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능동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체제가 도전을 받지 않도록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통제를 당하는 사람들조차 그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피할 수는 없기에 이 상황은 더욱 소름 끼치는 면을 더합니다. 닉 퓨리는 카운트다운을 계속하며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는 많은 면에서 단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퓨리가 공유한 세부 사항 중 하나는 토니 스타크와 그의 부대와 싸운 인크레더블 헐크가 남긴 슈트를 회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너무나 고도화되어 있어 최고 기술자들조차 이를 이해하거나 역설계하는 데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본질적으로 퓨리는 새로운 돌파구나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의회는 떠나기 시작하지만 퓨리는 약 11분 정도 남았음을 알고 그들을 멈춥니다. 아니, 마지막으로 공유할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퓨리는 와칸다, 히노쿠니, 그리고 뉴욕에 같은 주요 위치에 침투한 요원들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이 요원들은 얼티밋 팀의 미래 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개인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이들과 같은 요원을 수십 명 배치했습니다. 라고 퓨리는 말합니다. 그들은 빈틈없는 인공신분과 가짜 심리 프로파일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누구든 얼티밋 팀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평의회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을 동요시키는 것은 퓨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영토 내에도 슬리퍼 에이전트가 배치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 폭로는 퓨리와 한대의 능력과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일루미나티의 영역을 탐지되지 않고 침투했다는 사실은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일루미나티가 무능한 것일까요? 아니면 헨가 그만큼 뛰어난 것일까요? 퓨리의 성공은 후자를 시사합니다. 일루미나티조차 이러한 요원들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얼티밋 팀이 그들을 알아낼 가능성은 전무할 것입니다. 이 요원들은 스파이로 활동하며 정보를 한해 전달합니다. 이 접근법은 냉전시대 메카심점, 데시팔티이즘과 유사합니다. 당시 레드스퀘어, 에츠케르 사고방식은 시민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도록 조장했습니다. 무언가를 보면 말하라는 원칙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개인들은 시민사회를 스스로 무기로 삼도록 조작되고 있으며 요원들은 마치 맥도날드의 고발치킨처럼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상은 통제와 편증의 순환을 영속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닉 퓨리는 자신의 역할을 벽에 선 남자, Man on the Wall에 비유하며 설명합니다. 메인 마블 유니버스에서 닉 퓨리는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리더십을 발휘해왔지만 오리지널 쓴이라는 시리즈를 통해서야 그의 활동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 닉 퓨리는 배우에서 은밀히 활동했으며 다른 이들이 본 닉 퓨리는 단순히 라이프 모델 디코이, 고급 로봇일 뿐이었습니다. 벽에 선 남자로서 퓨리의 역할은 어벤져스나 엑스맨에게 위협이 닥치기 전에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얼마나 많은 위협을 당신들에게 닿기 전에 막았는지 당신들은 알지 못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스러운 작업은 수년간 지속되었고 그는 보이지 않는 보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유니버스에서 닉 퓨리는 유사한 역할을 계속 수행했지만 훨씬 더 어두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위협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메이커의 지시에 따라 메이커의 계획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무력화했습니다. 여기에는 인류에 실제로 이익이 될 수 있었던 개인이나 집단도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퓨리는 멘티스 만티스, 덤덤 두건 뚱뚜건, 그리고 이뉴먼스를 제거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모두 메이커를 위한 임무의 일환이었습니다. 퓨리는 이러한 행위를 세상에 대한 호의로 왜곡하며 정당화하려 하지만 실제 동기는 메이커에 대한 충성심이었습니다. 퓨리의 행동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메이커가 자신의 지배를 확고히 하기 위해 우주의 모든 잠재적 위협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분명 일부 개인이나 집단은 메이커의 감심함을 피해 독립적으로 등장했을 것입니다. 퓨리의 역할은 바로 메이커의 무기이자 집행자로서 이러한 불량 요소나 위협이 메이커의 권위에 도전하기 전에 무력화하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메이커의 권력 상승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여기에서 데니스 씨의 글이 진정한 빛을 발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의 전개 방식은 매우 탁월하며 그 전개 과정은 천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점점 역에 가까워지면서 닉 퓨리는 선언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든 나는 그것이 대의를 위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나는 대의에 내 삶을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겠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순간 닉 퓨리는 평의의 전체 앞에서 자폭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며 15초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평의회를 향해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내 생애 동안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수많은 집단을 말살했고 집단 학살이 일어나는 것을 방관했으며 때로는 그 캠페인에 직접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나 때문에 생명 손실은 천문학적입니다. 하지만 나는 속죄 없이 죽고 싶지 않습니다. 퓨리는 이어서 말합니다. 인류가 너무 멀리 망가져서 더는 구할 수 없다 해도 당신들을 파괴하는 것이 내게 약간의 속죄를 안겨줄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 세상에 없다면 인류는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카운트다운이 역에 도달하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의회는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 표정 좀 봐. 한 멤버가 외칩니다.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참을 수가 없군. 다른 멤버는 농담처럼 말합니다. 1년을 못 넘기더니 또 이 시간이 왔군. 사실 이 모든 상황은 정교하게 꾸며진 계략이었습니다. 일루미나티는 처음부터 퓨리를 완전히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퓨리가 메이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닉 퓨리의 기억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클론이거나 라이프 모델 디코이였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결국 자폭 메커니즘이 작동하며 닉 퓨리는 끔찍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습니다. 그의 몸은 말 그대로 녹아내리며 소멸합니다. 이 순간은 일루미나티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 그리고 메이커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들까지도 조작하며 그들의 통제와 지배를 유지하는 방식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일루미나티가 상황을 숙고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한 멤버가 말합니다. 왜 메이커가 계속 이런 일을 허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 우리는 모두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데. 이에 데스타가 심사숙고하며 답합니다. 우선 스파이는 군인이나 시민이 아니야. 절대 배신하지 않는 스파이는 별로 쓸모없는 스파이지. 스파이가 효과적이려면 양심이 있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단순히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일 뿐이니까.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게다가 이런 예상된 배신은 예기치 않은 배신자들을 밝혀낼 가능성을 제공하지. 배신자들은 서로를 찾아내는 경향이 있거든.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메이커는 이런 모든 상황이 그저 즐겁게 웃음을 짓게 만든다고 생각해. 일루미나티가 다른 방으로 걸어 들어가며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수십 명의 닉 퓨리 클론들이 활성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각각은 동일한 임무를 부여받고 동일한 기억이 주입되며 필연적으로 동일한 결말로 이어지는 동일한 경로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는 메이커의 정교한 통제 시스템의 또 다른 층위를 보여줍니다. 이로써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미친 듯이 충격적이고 사색을 자극하는 결말로 마무리되며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